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 이 시간대 우리가 방송을 했으니까요. 만 하루 만에 큰 변화들이 있었죠. 예, 시장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시장이 어저께 100포인트 넘게 빠져가지고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오후에 이탈하는 지점에서 일단 상방을 약간 접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어떠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관망 모드 내지 약간 쉬어야 되는 자리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는 그대로 차트를 좀 한번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어저께 반등에 성공했죠. 장 초반에 2.9% 정도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이유는 개별 회사채 매입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경제가 V자 반등이 어렵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한 거고요. 그 상황을 채권 매입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이었죠. 어쨌든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연준이 아뿔싸했던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등락이 많이 나오죠. 과거 사례를 보면 급락했을 때는 바닥에 돌릴 때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거든요.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하면 미래는 위쪽보다 아래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은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매매하신 분들은 전부 다 오늘 상승했으니까 환호하고 있겠지만 시장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현재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장은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만 접근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기술적으로만 접근해 드리는 이유는 일단 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 기술적 분석상에서 더 갈지 안 갈지가 있어야 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죠. 또 그 유동성에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이죠. 또 코로나 재확산의 문제가 또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것은 주봉입니다. 주봉.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어요. 요 선을 하나 그어놨고요. 여기를 선을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이고요. 이거는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거든요. 그럼 지금 차트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일목균형표에서는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주봉상으로 지난주에 이탈을 했고요. 다시 올라옵니다. 자, 다시 올라오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 추세 연장선까지밖에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올라와 봐도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세를 연장해서 가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장 이 상황이라면 잠깐 쉬는 것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차트인데요. 요 저점에서 한번 두 번째 선 한번 그어봤어요. 요 지점에. 그랬더니 지난주에 깨졌다가 이번 주에 내려왔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탈은 다 된 거예요. 이탈은 다 됐는데 내려오고 있는 20주선에서 지지력이 보였다는 것 뿐이지 추세는 다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야 돼요. 힘이 엄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나 이 캔들 상태로서는 반등이 제한돼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가 좀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게 더 현명하고 목표치를 높일 수 있겠다는 것을 차트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장이 올라온 걸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 환호합니다. 왜 환호할까요?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이달에 확정 얘기했다가 재정기획부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어제 기관들이 매도한 이유는 아마 그 뉴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한의 리스크가 또 같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으니 그럼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겠다. 기술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미국장 상승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버거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음봉을 다 메우는 양봉이 나올래도 추세선으로 회귀하는 상황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회귀해서 목표치를 높이지 바로 치고 올라가서 높여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열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그 한 번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중에 고점이 있었는데 그 추세선에서 고점 맞고 딱 윗꼬리가 생겼거든요. 정확하게 윗꼬리가 어저께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추세선이 굉장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그 현재 미국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에 대해서 완벽하게
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주의를 좀 기울여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옆으로 이격을 좀 벌려주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제롬 파월의 말실수나 연준의 경제보고서가 좀 실수가 됐더라도 약간 이격을 좀 벌려주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오히려 목표치가 더 높아질 수 있고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올라간다면 올라갈 때마다 두드러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상승한 거에서는 어쩌면 아주 개인적 생각인데 팔 기회를 좀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두 번째 우리 원달러요. 제가 아마 고백을 한번 했을 거예요. 원달러. 지지난주에 너무 황당했다. 언더슈팅이 들어와서 추가로 더 빠질 거 생각하고 상방을 배팅했는데 이 거꾸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원달러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일 때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반등이 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달러 차트 상으로 보시면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겁니다. 후행 스팬으로 추세선을 딱 그어버리면 바닥이 여기 나와요. 근데 여기 깨졌죠.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깨졌는데 주가가 거기서 안 오르길래 주가는 결국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올라와 버렸습니다. 올라오면서 나타난 현상이 제가 오늘 진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녹색 선을 하나 자세히 보세요. 이게 5일선입니다. 5일선을요. 탔어요. 캔들이. 며칠을 탔죠? 1, 2, 3. 이틀째 양봉 주고 오늘 또 탔어요. 또 전환선까지도 탔어요. 그리고 T자가 나오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원달러가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 다시 직면했다. 그는 위험자산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제가 접근해 볼게요. 오늘 기술적으로만 접근해 드릴게요. 후행 추세선으로 쭉 그었더니요. 바닥이 여기서 나왔어요. 저스트하게. 근데 이 자리가 한번 볼까요? 파란색 선을 자세히 보시죠. 파란색 선. 파란색 자세히 보면 이게 60주선이에요. 자, 20주선을 깼는데 60주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예요. 거기서 아랫꼬리가 길어지면서 올라왔잖아요.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가 추가적 하락이 쉽지 않은 국면에 접어드는 거고 후행 추세선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1222원까지는 일단 올라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마 경상수지하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원달러는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약세로 가는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고 다우는 주봉상 추세선에 걸려있는 상황이니 지금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면서 상방을 바라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지켜보다 이격을 열어주는지 아니면 원달러가 더 내려오는지 확인하면서 시장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일봉사의 원달러는 5일선을 탄 지가 며칠째 됐다고 말씀드렸죠? 약 3일째 됐습니다. 3일째 됐는데 이 3일째에서 가마 돌리는 자리에 걸려있다는 것은 어저께 고점을 향해서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주봉에서는 1222원 정도까지 상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시장 2000을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됐었어요. 2030까지 밀렸었죠. 그랬다 하루 만에 지금 뭐 78포인트 올라서 2100을 넘어서 버리는 상황. 아마 주식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리둥절.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저도 이런 장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갭상승해서요. 오전에 3.8% 간 거는 제가 주식한 일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 상승해서 한 2% 정도 3%를 꾸준히 올라가면서 막판까지 간 경우는 봤어도 아침에 갭상승 한 2.5% 해가지고 꾸준히 3.8%가요. 11시도 안 됐는데 된 거는 저도 주식일에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기술적으로 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지금 이 차트도 역시 다우와 거의 유사한 차트에 있습니다. 다우와 이거 차트가 차이점이 있다면 다우는 양운에 갇혀서 나온 위치고 이건 양운과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추세선을 그어봤어요. 후행 스팬이 여기를 뚫고 갈 수 있을까? 후행 스팬은 항상 이렇게 뚫고 갑니다. 이렇게 뚫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뚫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추세선이 살짝 이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추세선에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선물은 추세선이 깨졌다는 거죠. 선물은 추세선이 깨졌어요. 근데 지금 이 차트를 캔들로 역시 현재 위치에서 두 번째를 쭉 연결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바로 추세선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면 엄청난 상승 에너지가 필요한 현재 코스피, 그 다음에 다우 차트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면 유동성 때문에 이걸 다 뚫을 거야 라는 매매를 하시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확인사살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좋을까요? 저 같으면은 후행 추세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못 갈 공가 그냥 뚫어버리는 거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의 주가의 상승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상승을 만끽해야 될까요? 아니죠.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상승 마인드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저께 아침에 밀어내지 않고 오늘 2% 정도 올랐다면 저는 아마 상방을 강력하게 외쳤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상방 자리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면서 추세선을 다 붕괴시켜 놓은 그 상황에서 되돌리는 거는 우리가 100%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원달러 주가가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달러가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5일선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일목균형표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는 것 또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자리는 한 번쯤 물량을 줄여볼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지수와 흐름 한번 체크하죠. 코스피는 2110입니다. 78포인트 올랐고요. 예, 코스닥은 724, 코스피가 3.8%, 코스닥이 4.5%가량 상승해서 진행됩니다. 시장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